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예습하는 모닝브리핑 시간입니다. 관세와 탄핵 심판 선고 이벤트를 소화했던 하루. 4일 금요일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관세와 K세론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도 오히려 관세와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양시장은 하락, 외국인은 세론을 지속하며 코스피 현선물을 2.5조 원 넘게 매도했죠. 이날 가장 큰 이벤트죠. 탄핵 심판 선고 이후 환율 흐름 헤드라인 통해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크해볼까요? 원달러 환율 1,433.1원 마감, 2년 5개월 내 최대 1일 낙폭 기록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는 그대로 이날 원달러 환율에 반영이 됐죠.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시작된 11시 원달러 환율은 30원 넘게 수직 낙하하며 1,430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긴 했으나 결국 주간 거래를 1,434원대에서 마감을 했고요. 하루 만에 32.9원이나 빠졌습니다. 30원의 낙폭, 지난 1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발언을 생각나게 했죠. 당시 이창용 총재는요, 계엄으로 환율이 30원가량 올랐다고 진단을 했는데 딱 이 정도의 낙폭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주말 사이 환율은 1,458원대로 올라왔지만 이는 잠시 후에 체크해보고요. 환율 전망 한번 체크해볼까요? 증권가 내에서는요, 전망이 엇갈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요, 2분기까지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이 우세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무역 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2분기까지는 비미국 경제 하방 압력이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나 대신증권은요,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추가 하락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대내 불안 요인 해소로 원화 투자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건데요. 자, 그러나 대신증권도 변동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대외 변수가 불안하다는 건데요. 트럼프발 관세로 그만큼 변수가 많아 전망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자, 환율 짚어봤고요. 증시 차원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이날 오전에는 오르다 하락 마감했던 이유, 두 번째 헤드라인, 계속되는 트럼프발 관세 쇼크, 향후 한증시 관전 포인트는 입니다. 자,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증시가 하락한 이유, DS투자증권은요, 남아있는 이슈,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더 주목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외국인 매도세는 더 강해졌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KB증권도 환율은 하락했지만 증시는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우려가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즉, 시장의 주요 우려사항은 그 무엇보다 지금은 관세라는 건데요. 자, 비슷한 맥락에서요, 과거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코스피 추이를 잠깐 같이 짚어볼까요? 2004년 당시에는 단기적으로는 오르다가 한 달 뒤에는 4%, 2개월 뒤에는 마찬가지로 4.2% 하락했죠. 반면 2017년 당시에는요,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등에 힘입어 두 달 뒤에는 무려 8%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라 결국 당시 글로벌 경기 흐름에 따라 수익률이 엇갈렸다는 게 증권가 중론이고요. 이번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 DS투자증권은 단기 시장 반등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하나증권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형성하는 시기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외국인의 극단적인 매도가 진전돼 매수로 전환될 수 있다고도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증권 그리고 DS투자증권 모두 앞선 과거 사례처럼 이후에는 결국 경기와 글로벌 상황이 지수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체크 포인트도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관세 뉴스가 어떻게 전개되느냐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주말 사이 베트남, 이스라엘 그리고 인도와 미국이 협상을 개시했다는 뉴스도 있었지만요. 중국이 34%대 34%, 미국의 34% 상호 관세 맞불로 34% 관세를 발표했고, 이에 강대강 관세 전쟁이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죠. 자, 그리고 증권가에서는요, 추경 등 국내 경기 부양책 발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요, 이제는 재정의 시간이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DS투자증권도 미국의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양 기조로 돌아선 것과 궤를 같이 하듯 국내는 재정 확대, 금리 인하 등 부양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나올 관세 그리고 재정정책 관련 헤드라인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겠고요. 오늘은 다만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목요일 미국 증시가 급락한 이후 기술적인 반등 없이 금요일장도 크게 빠졌죠. 앞서 미증시 마감 시황에서 정리를 해드렸듯 급락 요인은 크게 4가지로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린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다시 1,458원대로 올라왔고요. 미국 증시 선물도 급락 중입니다. 무려 지금 나스닥 선물이 5%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시장에 만연한 비관론이 오늘장 우리 시장에 부담이 되진 않을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는 심수영 캐스터와 체크해 보시죠. 장 마감 위에 나온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디스플레이 장비 및 부품 전문 회사죠. 오성 첨단 소재가 기존에 취득했던 자사주 298만 주를 소각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소각 예정 금액은 49억 원 규모로 발행 주식 총수 대비 약 3.3%에 해당하고요. 소각 예정일은 4월 10일입니다. 오성 첨단 소재는 지난 2020년부터 꾸준히 자사주를 매입해오고 있으며 이전에는 2022년 말을 마지막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한 바 있는데요. 이번 소각 소식에 오성 첨단 소재 시간외에서 1.8%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2차 전지 소재 기업 피노는 LNF와 57억 원 규모의 NCM 전구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8.78%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계약 기간은 5월 5일까지입니다. 피노의 올해 수주 계약 리스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이나 2월에 비해 3월에 급격히 계약 건수와 수주액이 늘어난 점 특징적이었는데요. 2023년 말 준공에 지난해 4분기 양산을 시작한 롯데 EM 말레이시아향 공급이 시작된 점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도 피노의 수주 건수와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될지 들려오는 소식 함께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장 마감 후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 2가지 심수영 캐스터와 함께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앞서 살펴본 공시 2가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성 첨단 소재가 49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했고요. 피노는 LNF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두 종목 시간에 걸려서 소폭 올랐는데 오늘 장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약간은 좀 변동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오늘은 좀 출발이 좋지 못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이 두 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이제 다른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참고로 하시면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그 오선 첨단 소재 자사주 소각의 경우에는 지난 12월 때 그 자사주 신탁 계약 체결을 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사주 소각을 했다. 그러니까 주주 가치 제고 목적으로 좀 진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원래는 이제 6월까지 진행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빨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광학성 소재 필름이나 그쪽에 소재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대마나 이제 마리화나 관련된 종목으로서 굉장히 좀 많이 부각됐기 때문에 실제 이번에 그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진행한 것에 대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동사의 경우에 최근에는 210억 원 규모의 그 유형 자산을 좀 처분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에코볼트라는 회사를 매각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매각에 대해서 그 이슈를 좀 체크를 했을 때는 결국은 사업 재편이나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서 좀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측면은 있긴 하겠지만 본 사업 이슈보다는 이전에 그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크게 그 상승을 보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오섬 첨단 소재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한데 현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노의 경우에는 작년에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이제 상호로 좀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통신 장비와 게임 사업 등 여러 가지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제 LNF와 계약을 봤을 때는 2차 전지에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리 공급 계약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홍콩 시틱 메탈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업을 통해서도 구리 블러스트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던 이력을 봤을 때는 올해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좀 더 확인을 해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지금은 작년 매출을 좀 뛰어넘었다라는 내용들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피노의 경우에는 실적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지금은 투자 매력도가 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의 6거래 연속 매수세가 나오는 점을 봤을 때는 신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살펴보죠. 미국의 상호 관세라든가 우리나라 탄핵 이슈와 같은 큰 이슈들이 있었는데도 어제가 아니죠. 지난 주말에 국내 증시에서는 그나마 선방한 섹터가 있었습니다. 엔터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이쪽 섹터 지속적인 상승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분위기가 좀 관세에 대해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한다면 엔터와 이제 콘텐츠주의 경우에는 좀 부각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의 경우에는 좀 더 상방의 룸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매출 대부분의 포인트를 봤을 때는 음원과 콘텐츠 쪽으로 좀 매출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그 인력의 경우에는 인건비죠. 인건비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원화로서 지출이 되지만은 콘텐츠나 음원의 경우에는 외화를 통해서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관세 무풍지대에 따른 포인트도 있기는 하지만은 환율 강세에 따른 분위기도 같이 좀 연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분간은 관세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6월까지는 이슈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관세 무풍지대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포커스를 계속 좀 잡고 접근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기업별로 좀 살펴봤을 때 디어유와 SM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한데 특히 이제 디어유의 경우에는 텐센트와 파트너십 중국의 구독자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연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쪽에 포커스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장을 바라볼 때 중국 쪽 산업과 좀 연계된 기업들도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디어유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SM의 경우에는 디어유를 자회사로 좀 편입을 시키면서 실적이 일부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SM의 경우에도 포커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SM과 디어유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지금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나머지 이제 엔터 기업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JYP 엔터, 하이브와 YG 엔터의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분할 매수로 좀 유효한데 특히 JYP의 경우에는 실적이 1분기 때는 그렇게 뭐 특이성을 보이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연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2분기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연이 좀 재개되다 보니까 매출적인 포인트가 굉장히 좀 잘 잡힐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브의 경우에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BTS 컴백 기대감이 굉장히 좀 주요하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계속 좀 연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좀 YG 엔터가 생각보다 좀 빠를 수 있습니다. YG 엔터의 경우에는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코첼라 일정 라인업에 제니와 리사가 공연자로 좀 나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YG 엔터의 경우에는 각각 이제 개별적으로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블랙핑크가 완전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실적을 반영받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공연을 통해서 활동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마케팅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YG 엔터의 경우에는 블랙핑크가 7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공연을 할 예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YG 엔터의 경우에는 홍보 효과를 통해서도 7월달에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좀 길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터주 전반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 하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DSC 인베스트먼트. 그간 우리 시장에서는 퓨리오사 AI 관련주로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무려 시간의 거래에서 6% 넘게 올랐더라고요. 이 기업이 오른 이유는 원래 이제 퓨리오사 매각 이슈 때문에 오른 건 아니고요.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자체가 이제 VC 기업이거든요. 근데 시간에 상승했던 이력을 봤을 때는 일자리 관련 테마주들이 전 거래일 때 좀 올랐습니다. 근데 동사의 경우에는 청년 창업 지원에 따른 이력이 좀 부각이 됐었고 그리고 일자리 공약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이슈가 같이 복합돼서 부각을 받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SC 인베스트먼트의 경우에는 지금은 좀 테마로서 부각을 받아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달 이제 퓨리오사 AI에 대한 메타 인수 제한이 좀
거절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그 AI 반도체 쪽으로 봤을 때는 퓨리오사 AI가 있고 사피온이 있고 그리고 리벨리오 이렇게 세 가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퓨리오사 AI 쪽에 좀 많이 부각이 된 것 같고요. 그 매각의 그 메타 인수 제한을 좀 거절했던 것은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인수 제한 거절을 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던 이유가 결국 이제 초기 투자자로서 좀 부각받았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번에 일자리 관련된 이슈 때문에 부각받아서 상승하기에는 다소 좀 제한적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추후에는 퓨리오사 AI에 따른 또 인수설이 나왔을 때 그때 또 재차 부각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시점을 보고 좀 잡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 시점으로는 일자리 테마로서 부각받는 것이지 매각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DSC 인베스트먼트는 테마성 움직임이 강하다라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증시모닝 브리핑,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